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요. 또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 물량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장점이 이 물량은 계약금 5%이기 때문에 2천만 원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또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주변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었다가 이번에 본 청약이 진행이 되는 물량입니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본 청약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 지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주택 지구에 위치를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초역세권의 아파트 물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파트 900세대 중에 사전 공급이 이제 434세대 그리고 이번에 466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보다 특별 공급의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 301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은 165세대 분양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28층 8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84제곱미터로 진행이 되면서 입주 시기는 2026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 시기가 상당히 빠른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수도권 거주자가 되겠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이 제한 사항이 많죠.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되는 물량들보다는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택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수도권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특별 공급의 접수일은 4월 28일에 있고요. 일반 공급 1순위는 4월 29일, 2순위는 4월 30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9일에 있네요. 입지 안내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 인동선인 의왕시청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의 아파트가 될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공공주택 지구로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인덕원역하고 상당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평촌 권역의 평촌 신도시하고도 가까이 인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GTX C노선이 정차하게 될 금정역하고도 이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왕시청역에서 인덕원역까지 이제 10분대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GTX-C 노선을 인덕원에서 이용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삼성역까지 15분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남권으로 30분 이내에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안양보다는 위치가 조금 빠지죠. 평촌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강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왕 쪽에 인동선이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이 들어가면서 주변에 역세권이 될 만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로 옆에 초등학교 예정, 그리고 의왕시청이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도서관까지도 이제 건립이 되게 된다면 이 지역 내에서는, 이 지구 내에서는 살기가 좋은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많이 갖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또 이제 안양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의 쾌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또 개발 진행 중에 있고, 또 신시가지로 또 많이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의 위치인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2026년에 입주 예정인데 84 타입의 분양가가 7억 3천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사전 청약 당시에는 이제 6억 원대에 이제 책정이 되었다가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 본 청약의 분양 가격도 이제 올랐어요. 주변의 아파트들의 구축 아파트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인스빌 2단지 같은 경우에 32년 차가 된 아파트 37평형 5억 8천만 원, 그리고 32평형의 포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년 차의 32평 아파트가 3억 8천만 원. 이제 주변에 있는 구시가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 사례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이제 공공주택 지구로 들어서고 이제 신시가지로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쾌적성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로 보여져요. 바로 인근에 분양을 했던 의왕고천 대방 데이트르 같은 경우에 2025년 10월에 입주 예정인데 34평형
35평형의 분양가 7억 6천만 원에 이제 분양이 되었습니다. 제일풍경채와 비교를 해 본다면 이제 다소 이제 대방 디에이트가 조금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방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제일풍경채가 조금 저렴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 이제 의왕 서해 그랑블 같은 경우에 8년차가 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35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7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 이 인동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초역세권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덕원역으로의 진입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GTX 신호선, 월판선 이런 호재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곳과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만큼 의왕시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로서 멋지게 지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구시가지 아파트들과 이제 변모하는 신시가지 아파트들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 동간거리가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게 구조가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 297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면서 이제 안방과 작은 방 두 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창고 공간은 없어 보이고요. 또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이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베이 판상형이 아주 우수한 평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나쁘지 않은 평면으로 보여지네요. 84B타입 같은 경우에 82개의 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도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과 작은 방 2개,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요. 발코니 공간이 이제 위쪽으로 나 있어서 주방하고 이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창에 창문이 나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맞동풍이 가능한 드레스룸이 아니라 측면창에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은 조금 취약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84C타입 같은 경우에 87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2베이의 구성 같은데 방이 이제 안방과 작은 방 2개에 거실 옆에 추가적인 방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워형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방의 공간, 효율성의 공간이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해 보이고요. 또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방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어서 이 창문을 열어놓게 된다면 이 거실하고의 맞동풍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는 타입으로 보여지고, 안방 같은 경우에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에 창문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평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일반 공급 1순위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 거주자, 의왕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되고요. 그리고 기타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에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이제 예치금 같은 경우에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만 있기 때문에 서울은 300만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250만원, 그리고 경기도는 200만원의 청약 예치금이 납부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1순위 청약 체크리스트 보면은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신청 가능하고,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합니다. 1주택자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 A, B, C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타입들 모두 평면이 나쁘지 않았어요. 84 C 타입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방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거의 뭐 비슷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사전 청약 분양가에서는 6억 3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됐지만 본 청약 분양가에서는 7억 4천만 원, 그리고 7억 원대 초반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분양 가격으로 본다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C타입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제가 봤을 때 A, B, C타입 모두 분양 가격 대비 이 평면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사전 청약 대비 뭐 1억 원이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격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34평형의 공공택지의 분양 가격들, 그리고 민간 분양의 가격들이 뭐 10억 원을 훌쩍 넘는 곳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의 7억 원대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주변에
인프라 시설들이 지속해서 개발이 되고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TOCL 7단지 아파트 분양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객동에 이제 위치를 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도시개발구역 공동 4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453개의 세대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층 47층에 9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에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부터 7호, 84, 102, 110, 137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물량은 또 계약금 5%의 물량이기 때문에 좀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주 시기 역시 2028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아직 시간이 많은 그런 분양 물량이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입니다.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비규제 지역이면서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좀 높은 시세가 반영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민간 택지이면서 이 물량의 특별 공급 접수일은 4월 28일, 1순위 접수일 4월 29일, 2순위는 4월 30일,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2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수인 분당선 라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송도역의 주변의 역세권 아파트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CTOCL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객 역세권이 될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2단지, 3단지, 4단지, 뭐 7단지까지, 9단지까지 이루어진 이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현재 7단지 입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입지이면서 주변에 공원 그리고 그랜드파크라고 하는 이제 커다란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단지에서 이 그랜드파크의 뷰가 나오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높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교라든가 그리고 공원 그리고 또 일자리 수요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지구하고 근접한 이제 3단지 역세권의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시설들이 좋고 편의시설이 많을 수는 있지만은 또 소음에서 또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원이라든가 쾌적성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7단지라든가 6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는 입지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또 이제 신주거벨트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송도역과 하객역 일대의 CTOCL이 주거 벨트 라인으로서 이제 시너지를 같이 발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단점적인 부분은 주변에 구축 라인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세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이 CTOCL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준주거 용지도 있고요. 상업문화 용지, 복합 시설이 있고요. 또 공원 녹지라든가 또 유원지 부지가 있어서 그랜드파크라고 하는 공원 부지가 또 있습니다. 또 창조혁신 지구라고 해가지고 중심지 역할을 하는 큐브오C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균형 잡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곳들도 같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인프라 시설들을 모두 넣어서 만들어지는 곳이고 여기에 또 이제 하객역까지 생기게 된다면 역세권의 아파트로서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분양 가격이 요새 너무나 높아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CTOCL 같은 경우에 입지가 여기고요. 7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 일자는 2028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6억 4,690만 원. 주변에 이제 CTOCL 6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8년 4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6억 3,750만 원이었습니다. 7단지하고 이제 1,000만 원 정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분양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CTOCL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를 해서 2024년 3월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요. 지금 현재 비과세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물을 한번 살펴봤더니 34평의 매물이 이제 6억 4천만 원에 한 개의 매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주변에 있는 시세에 준해서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분양가 상한제가 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현저하게 저렴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구축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하객 폭림 아이원 같은 경우에 19년 차가 된 아파트, 2007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요.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구시가지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상당히 많이 2억 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송도역에 최근에 분양을 했던 역세권의 아파트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이제 3블럭 같은 경우에는 2027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34평형의 분양 가격은 7억 2천만 원 선에 분양을 했었고 평균 경쟁률이 24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6억 원대의 아파트 분양 가격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분양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주변에 있는 시세에 준해서 나온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 물량 외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물량들 그리고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정보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 답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1대1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부동산 스터디에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잘 배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7동 같은 경우에 이쪽 라인이 그랜드파크를 볼 수 있는 뷰가 나올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한번 보면은 다목적 체육관이 있고요. 실내 체육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적인 부분이고요. 실내 골프 연습장, 다목적 멀티룸, 그리고 문화광자실, 그리고 독서실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요. 또 피트니스 클럽, 경로당, 스포츠 라운지, GX룸까지도 잘 구성이 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빠르게 살펴보시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평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52개의 세대인데 좌측에 있는 투베이의 타워형 구조이고요.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드레스룸 작지만 있고요.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광이라든가 통풍이 좀 아쉽고요. 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판상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우측에 있는 7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73개의 세대가 있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의 알파룸 그리고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또 주방과 거실도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7호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룸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은 나쁘지 않은 평면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599세대 이제 좌측에 있는 포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침실 1, 2, 3 그리고 알파룸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또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대형 드레스룸에 창문도 잘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제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84B 타입 280세대 우측에 있는 평면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주방 옆에 또 팬트리 2라고 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해 놓았네요. 또 안방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작지만은 창문이 잘 나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이 좀 작은 부분하고 알파룸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구조라고 보여지네요. 84A와 B타입을 봤을 때 84A 타입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대도 많기 때문에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 142세대 이제 좌측에 있는 투베이 타워형의 구조이고요. 방이 이제 1, 2, 3 3개의 알파룸까지 있기 때문에 방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관에 작은 팬트리 공간을 넣어줬고요. 또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동풍이 안 되지만은 이 알파룸 공간의 창문과 침실 3에 이제 측면창과 전면창이 있어서 이쪽에 창문을 둘 다 열어놓게 되면은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라서 환기
후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도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타워형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102 A타입 같은 경우에는 64개의 세대 4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 맞통풍이 가능합니다. 대형 드레스룸, 창문 잘 나 있고요. 또 알파룸의 공간도 상당히 크고 현관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봤을 때 84 A타입보다 이제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2 B타입 같은 경우에 94개의 세대 좌측 하단에 있는 이 평면도이고요. 4베이 판상형이면서 알파룸도 상당히 넓게 빠져 있고 침실이 모두 1, 2, 3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팬트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안방에 알파룸 2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또 알파룸이 있네요. 이런 평면도를 이제 반도에서 많이 잘 짓는데 알파룸이 2개가 있습니다. 또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봤을 때 방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10타입 47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모두 창이 4개이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좋고, 주방 옆에 이 측면창까지 하면은 이 주방과 거실이 5개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이라든가 뷰가 나오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의 알파룸 공간까지 잘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대형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활용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137 펜트하우스 2개 세대를 간단히만 보면은 이제 방이 모두 침실 1, 2, 3, 4 해가지고 방 4개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또 알파룸까지 하면은 방이 5개의 공간, 또 팬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잘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보조 주방,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테라스가 이제 대형 테라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실 옆에 또 테라스가 침실과 거실 옆에 테라스 2, 그리고 침실 3이 안방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의 공간도 굉장히 넓고 발코니 공간도 너무나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넓은 공간의 펜트하우스를 이제 2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는 평면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수도권 전 지역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쟁이 있을 때는 인천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해당 지역으로 당첨이 되겠고요.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전매 제한 없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타입에 따른 이 예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타입의 청약을 할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예치금 납입 금액이 다르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잘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입별 가점제 적용 비율을 보면은 이제 59 타입과 75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나머지 대형평형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이제 살펴보시면 59 타입 같은 경우에 152세대 4억 5,500만원. 이제 59 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5억 원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평면도가 이제 판상형의 구조가 아니라 4베이의 구조가 아니라 2베이의 타워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75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만원,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만원 선에 책정이 되었고요. 102 타입 같은 경우에 7억 8천만원, 그리고 8억 원, 그리고 110 타입 같은 경우에 8억 7,600만원, 그리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84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그 이상의 대형평형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의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은 싸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싸지 않게 주변 시세에 준해서 나왔고요. 다만 장점적인 부분은 계약금의 5%예요. 그렇기 때문에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2,300만원 정도,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3,200~3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이 2028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소액으로 계약금을 넣어놓고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장점적인 부분은 이 계약금 5%하고 2028년도에 입주라는 이 부분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분양 가격은 아주 현저하게 낮지 않는 부분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청약의 관점에서 좀 자세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의 계약금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5%의 계약금 물량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세대수가 작지만은 7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도 좋고 알파룸도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평면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84A 타입 같은 경우에도 세대가 많고 또 5%의 계약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분양 물량입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보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이제 위치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입니다. 1744세대 중에 이제 825세대 일반 공급을 하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층 29층 17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의 아파트입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부터 141제곱미터로 다양하게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2028년 5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해당 지역은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그래서 1년 이상 수원에 계속 거주하신 분이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있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분양 가격이 다소 높기 때문에 기타 지역까지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조금 높은 것이 단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공공택지 물량입니다. 특별공급 접수는 5월 7일, 1순위 5월 8일, 2순위 5월 9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5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입지 자체가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은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목지구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은 대단지의 아파트 타운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그리고 생태 근린공원까지도 들어서게 됩니다. 또 이제 인동선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인동선 바로 역사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1호선인 성균관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단점이긴 하지만은 체계적 이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랜드마크의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프리미엄을 간단히 한번 보면은 이제 광역교통이 중심이다. 그래서 북수원 IC도 있고 도로교통망이라든가 버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듀 특화단지로 이제 거리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상업시설이 이제 에듀단지로 될 곳이고요. 또 2.1대의 여유로운 주차수, 그리고 낮은 건폐율, 또 주변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스타필드, 롯데마트, 그리고 수영장과 사우나, 그리고 중대형 평면 공급을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화서역이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강남권으로 빠르게 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동선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되면은 인덕원역의 월판선이라든가 또 GTX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원역 같은 경우에도 GTX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지속적인 교통망 개발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장점은 입지 환경 중에 교육 특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에듀 스트리트 거리를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리체 같은 경우에 1차가 분양을 했고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일부 많은 세대가 이제 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더 리체 2차가 이제 대단지로 이렇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에듀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더 리체 1차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부지, 그리고 생태 근린공원까지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입지 환경 중에 첨단 미래산업 중심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GTX 신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 또 과천 위례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장점, 그리고 성균관대 1호선을 이용 가능하고요. 또 이제 인동선인 북수원역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두 개의 역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북수원 테크노밸리, 그리고 성균관대 R&D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이목지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입지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은 이제 위치가 이곳입니다. 성균관대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에트르 2차 같은 경우에 2028년 5월에 입주 예정인데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약 11억 원 정도가 됩니다. 1차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분양 가격이 상승이 됐는데요. 이 분양 가격을 보고 제가 첫 번째 놀랐습니다. 두 가지로 놀랐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분양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분양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을 때 분양 가격이 높다고 생각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의 그 물가 상승률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들을 계속해서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둘째치고 이 분양 가격들이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 높은 분양 가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 가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을 좀 눈여겨보고 좀 저렴하게 있는 준신축의 아파트들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돈이 많고 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이런 신시가지의 프리미엄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여건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싼 아파트들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자금 여력을 가지고 무리해가지고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디에트르 2차 같은 경우에는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1억 원인데 주변에 SK 스카이뷰 13년 차가 된 아파트는 8억 2천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 차가 안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3평형의 매물 가격이 이제 9억 2천만 원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이 11억 원이 넘는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차 같은 경우에 또 대부분 또 소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이목지구의 가치는 그렇게 낮지 않다.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 권역과 수도권에 있는 핵심 지역과 비교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 수원 권역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여타 많은 주변의 개발 호재들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이제 신한 한일 같은 경우 29년 차 된 아파트 39평형은 5억 7천만 원, 또 21년 차가 된 아파트 뜨렌체 같은 경우에는 32평의 아파트가 4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구축의 아파트하고 물론 비교 사례는 되지 않겠지만 가격 차이가 좀 많다는 부분이 조금 제가 놀란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조감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요. 주변에 이제 학교라든가 유치원 부지, 그리고 더리체 1차와 2차가 이제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공유하면서 신시가지로 잘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단지 배치도뿐만 아니라 전체 배치도, 조감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리체 1차, 2차 같은 경우가 더 크죠. 그리고 2차가 이제 대단지이고요. 또 초등학교 부지, 그리고 생태 근린공원, 유치원 부지, 그리고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 학원가 부지가 잘 형성화가 된다면 굉장히 이 입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 평촌 같은 경우에도 이 학원가 부지가 있는 곳에 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또 근린공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을 곳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단지 내에 수영장이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이제 고급화 브랜드, 그리고 고급 커뮤니티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지 내에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실내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도 있고, 또 골프 연습장, 사우나, 그리고 키즈룸, 그리고 라운지, 그리고 북카페까지 잘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4A 타입 284세대의 평면도인데요. 제가 두 번째 놀란 것은 이 평면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대방 디에트르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검단도 가고, 이제 최근에 지어진 곳들도 상당히 많이 갔고, 또 직방의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갔었는데요.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화 거실, 그리고 평면이 굉장히 잘 뽑는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4베이의 구성인데 방이 이제 침실 1, 2, 3, 방 3개에 알파룸이 2개가 있습니다. 알파룸 1과 알파룸 2가 있는데, 이 알파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대방 같은 경우에 거실의 이 평면도 굉장히 광폭 거실이라서 넓고요. 또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 여기에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에 창문까지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평면도를 봤을 때 상당히 잘 빠졌다라고 이제 놀랐습니다. 또 알파룸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연계돼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드레스룸의 크기도 작지가 않고 창문까지도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이 84A 타입의 이 평면도는 아주 우수한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351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도 포베이 판상형의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넉넉하게 있습니다. 이 팬트리 공간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상당히 큽니다. 팬트리의 공간이 없으면 방 하나를 거의 짐을 놓는 데 써야 되는데요. 이 팬트리 공간이 작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드레스룸도 디귿자 드레스룸, 그리고 알파룸의 공간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어서 이 B타입의 평면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84C타입 같은 경우에 646세대, 가장 많은 세대인데 이제 방을 보면은 3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서 살펴본 A타입과 B타입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굳이 이 84C타입을 청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 가격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평면 구성이 가장 좋은 평면에 만약에 청약을 하게 된다면 하는 것이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타워형의 이런 구조인데, 이제 이 물량을 봤을 때 안방의 드레스룸도 작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84C 타입의 평면은 A 타입과 B 타입에 비해서 상당히 나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4BP 14세대가 있는데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락층이 있다는 것이 이제 차별화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CP 같은 경우에 26세대, 이제 C타입의 다락방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이용한 복층의 구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5A 타입 같은 경우에 99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에 방이 4개, 그리고 알파룸이 1개, 2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구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84A 타입이나 115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소 좀 높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좀 있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쌉니다. 비싸고 제가 이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이 평면 구조가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 구조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가치가 빛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까지도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115A P타입 같은 경우에 4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115A 타입의 다락층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다락층을 잘 활용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다락층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다락층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꼭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6B 타입 같은 경우에 100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로 이루어진 타워형의 구조이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가 있습니다.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요. 116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115 타입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평면 구성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116B 타입 같은 경우에 4개의 세대인데요. 이제 116B 타입에서 다락방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9A 타입 같은 경우에 98세대, 이제 방을 보면은 침실 1, 2, 3, 4, 방이 5개, 그리고 알파룸이 있는 구조입니다. 상당히 방이 많기 때문에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이라든가 파우더룸의 구성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면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 팬트리까지도 잘 구성이 된 평면 구조입니다. 139 P타입 같은 경우에 4개의 세대이고요. 앞서 살펴본 A타입에서 이제 다락방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1 B타입 같은 경우에 98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 방이 모두 4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알파룸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침실 2에 이 드레스룸의 공간이 있고요. 또 이제 침실 4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어서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이고요. 팬트리 같은 경우에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도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141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B타입에서 이제 다락방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락층의 구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1순위 청약 자격 같은 경우에 수도권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수원시 거주자이긴 하지만 분양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제 기타 지역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초과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청약 예치금도 내가 청약을 신청하는 그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는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시적으로 무상 옵션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분양 가격이 낮고 이렇게 무상 옵션들이 많이 적용이 됐을 때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 디에트르 2차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은 높고 이렇게 무상 옵션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분양 가격에 다 이 무상 옵션을 녹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상 옵션이 하나의 그냥 스케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상 옵션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분양 가격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1차의 가격이고요. 왼쪽이. 그리고 2차 지금 분양하는 것이 2차의 가격입니다. 1차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을 넘지 않은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A타입 같은 경우에 11억 원이 넘게 분양 가격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B타입과 C타입 같은 경우에도 앞서 분양했던 B타입과 C타입 같은 거보다 다소 이제 비슷하거나 이제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어쨌거나 1차보다 높은 분양 가격입니다. 그리고 84AP 타입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더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BP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115A 타입 같은 경우에 13억 원, 그리고 116 B 타입 같은 경우에 12억 원 5천만 원, 그리고 139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6억 원. 상당히 높은 분양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84A 타입 같은 경우에 너무나 평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1억 4천만 원 굉장히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은 이제 평면 구성이 좋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거나 여러분들께서 어쩌면은 이러한 특화 교육 그리고 랜드마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초등학교와 생태 근린공원 이런 근린공원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A타입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5 A타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평면 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평면 구성이 좋은 타입들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까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지역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놀란 부분은 첫 번째로 이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 두 번째로 평면이 너무나 특화된 84A 타입과 115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빠진 평면 구성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 중에 이렇게 디에트르처럼 84A와 115A 타입처럼 특화 평면을 만들어주고 또 분양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건설사들, 시행사들, 시공사들 그리고 많은 사업 주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무리해가지고 이 물량 청약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공부를 하는 관점에서 오늘 물량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분양 가격이 높은 물량들보다 구축의 아파트들이 더 매력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그런 물량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부동산 스터디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이 물량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